수행 시작하기 전 앞서사는 공덕과 오늘 쌓을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은혜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22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22페이지) 두 번째 사회통찰 얘기 맞나? 초청이 아니라 초청. 초청 시각화한 자타 교환 명상. 자타 교환 명상하기.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희 단계인데요. 희 단계는 무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쁘면은 뭔가 마음이 가벼워요. 그리고 희는 되게 이제 그 경안하고도 관련해서 경안. 그래서 이제 뭔가 마음이 가벼운 경안하고 이제 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마음이 가벼우면 마음이 기쁘거든요. 기쁘면 뭔가 마음이 가볍고 이런 관계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아와 관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단계를 보면 자비, 이사. 자는 무상이고요. 비는 고고, 희는 문화, 사는 공 또는 열반을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희 단계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희 단계 중에서도 이 사무량심의 희 단계를 주고 요걸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실제적으로 무아의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아의 체험이 있으려면 자비수관을 해야 되는데 얘기하자면 자비수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사무량심 수행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비수관이거든요. 사무량심 수행 플러스 자비수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무상고 무아라 하는 데는 벌써 우리가 자 단계에서 벌써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요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비수관은 우리가 오전에 공부할 때 10분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전부 다인데 집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네, 집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어쨌든 이 기쁘다 하는 것은 무아와 관계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자아감이 강하고 이러면은 사람 잘 기뻐하지를 않아요. 묵직하게 폼을 딱 잡고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얘기하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위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면. 그는 실력도 있고 위트도 있고. 이번에 어디 가서 토요일 날 송강사 갔거든요. 그 이제 한 달 전인가 어디 홍법사에 세계 선자 아해가 있어서 그 이제 제가 주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그때 현봉 스님을 만났어요. 그 제가 송강사 할 때 현봉 스님께서도 그때도 본사 주제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각별한 인연이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가면 아니 송강사 오면 한번 자기 들러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토요일 가서 법문해주고 네. 그 강남에 갔어요. 강만에 가서 이제 차 마시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봉 스님 아주 실력도 대단하지만 위트가 있어요.
말하는 게 아주 가볍게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송구스를 콕 찌르는 그런 맛이 있어. 예, 아주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송강사가 지금 보니까 내년 되면 새로운 이제 아마 방장을 스님을 뽑는가 봐요. 현호 스님하고 현목 스님하고 또 현봉 스님 세 분이 아마 물망에 자격이 되는가. 그래서 어쨌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티베트 스님들이 이제 뭐 송강사 온 것부터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번 모시려고 했던 스님이 이제 니종 림포체거든요. 90세가 넘으셨는데, 니종 림포체가 송강사에 왔었어요. 왔는데, 아주 참, 얘기를, 현봉 스님 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노스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공약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노스님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싹 받아가 다시 주지스님한테 딱 드려. 송강사 주지스님한테 딱 드려버리고, 노스님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중요한 건 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니까 뭘 짓는가 하면 좀 공양간을, 옛날 종무소 자리를 공양간을 대체로 크게 채우고, 그래 그때 왔을 때 땅을 파헤쳐 놓고 이랬을 때 현봉스님 또 노스님 다 모셔가 그렇게 얘기했대. 당신이 다시 이 송강사에 보시한 이 보시금은 당신의 이름으로 부사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노스님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스님 하나에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스님. 그 스님이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닥의 왕자 출신 스님. 왕자 출신, 이게 왕국의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마지막 왕자였답니다. 근데 그만 림포체로 그만 들어가 버리니까 대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나라가 없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추가해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는 왕자지만 또 림포체로 또 가고 하니까 그만 그 왕국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근데 없어진 게 아니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없어도 지금 잘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재밌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기쁨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오랜만에 송강사가 법문하고 이러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이 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네. 자, 초청. 시각화한 자타교환 문장이에요. 괴로움을 사유하여 무아의 이치가 분명해지면 유아의 변해가 사라지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마음의 변화로 기쁨이 생기고 몸의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몸과 마음의 경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 속에서 초청자를 초청하여 희망 힘을 키웁니다. 기쁘고 즐거우면 어떤 사람과 사물을 만나는 경계마다 고맙다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것이 고맙다 이렇게도 하죠. 고맙다는 감정과 생각, 자아를 버리는 실천이면 유아로 인한 고통의 해방이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가 상대를 기쁘게 합니다. 이와 같이 반복 사유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유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상고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무아를 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서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무상고, 무아, 삼도빈이 딱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만족스럽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든지 자기 몸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기 성격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런 건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을 한번 싹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뭐가 있을까? 자아도 없다는 말이에요. 만족스럽다고 한다면 내가 만족스럽다 나락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은 나가 없다, 자아도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담이 무하고 오는 거예요.
실제 수행을 이런 이 체험이 오면은 희무량심 명상을 하면 참 좋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가 기쁨과 무아가 서로 상응한 관계이기 때문에 수행이 이렇게 진전이 있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이 부조가 자체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초청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자타 교환 명상을 하죠. 상상의 이 깨달음의 방에서 초청자에게 감노차 또는 감노수를 공손히 권하고 또는 정중하게 권하고 여러 차례 반복 명상하여 희무량심을 키웁니다. 자, 어떻게 키우느냐면은 괴로움을 잘 이겨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감노수로 인하여 무아의 이치를 기다리시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이 무아의 이치로 작은 일도 기쁨이 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네. 상대를 위해서 마치 어떻게 하느냐? 대화하면서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중요한 거는 이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누구에게? 초청자에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는. 자, 이보다 더 적절한 언어가 있다면 추가하거나 바꿔도 좋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펴질 때까지 자주 초청하여 명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전에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 인간은 가장 반응하는 게 언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또는 발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가 있느냐면 자기 부인으로부터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한마디로 들었던 그룹과 듣지 못했던 그룹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가 이 한마디에 의해서 심장 박동이 아니고 리듬 그 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수치가 낮아졌다는 거죠. 말이 해가 잘 보여가지고 제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해가 짧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이 병을 박병할 수 있는 병의 수치를 낮춰준다. 박병률이죠. 발병률. 그래서 이제 말의 위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초청해서 자기에게, 상대 누구를 초청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줌으로 해서 이제 기쁨을 일으키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 결국 초청자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초청하기 때문에 나의 심리입니다.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런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기쁨이 생기죠. 뭔가 마음도 가벼워지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상상 속에서 차방을 꾸며가지고 그 속에서 초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만 딱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초청자를 부드럽게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초청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기쁨을 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차방이 특히 깨달은 방에서 초청자를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다 가슴을 다 안아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초청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님 당신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는 초청자의 타인이 자기를 부드럽게 안아주면서 다음까지 이름을 부르며 희무량심을 줍니다. 자기 이름은 당신도 너무 고맙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자타의 입장을 바꾸어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초청된 자가 자기의 머리 위에 감노수를 부어줘 연민심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명상하면서 내가 너이고
너가 나다라고 자타를 교환하여 명사하는 것. 이번에는 초청된 분이 자기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와 같이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타 교환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자타 교환 명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요즘 문화가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그 공간 안에서는 참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과 완전히 단절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 구조로 돼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 땅 뜯으니까 작다 보니까 자꾸 이제 주거지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옆에 이웃과도 이렇게 단절 견사이 생기는 집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는 이제는 그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걸 만들어요. 정원을 같이 공유한 정원을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엌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마치 공동체 하는 같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이것이 인기가 있다. 신세대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필요한 거죠. 이 교류가 필요한데 현재는 지금 이 아파트 구조상으로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이잖아요.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게 수직적인 문화에 있을 때는 서로가 정감이 있고 설사 이게 지위가 높낮이가 있더라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는 수직적이에요. 이런 구조가 있을 때는 사람들 은용적인 마음을 그런 식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감히 권하자면 여러분 앞으로 저기 뭐 마당 있는 집을 구해서 사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공간이 마음을 바꾸게 한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건물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심리적인 그런 거. 그래서 이 아파트 생활 하다가 절에 가면 편안하게 좋은 이유가 그 건물 하나하나가 그런 배치하고 관련이 있고 땅을 밟게 되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다 관련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짓는데도 엄청 신경을 쓰고 이러는데도 제가 그런 걸 좀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자비선사가 조금 이상하게 돼 있지만 요즘은 조금 바란스 있게 보여요. 얘기하자면. 근데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부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걸 상당히 주의해야 하실 때요. 앞으로 집을 살 때 앞에 내부 구조를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셔야 되고 주변도 이렇게 풍수 같은 것도 좀 봐야 돼요.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도 옆 동네에 이런 걸 잘 봐가면서 이렇게 집을 구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심리적인 게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또 옆으로 세버리거든요. 자, 그럼 명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차를 한 잔씩 이렇게 마시면서. 이거 설련차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미리 이제 우리가 결정합시다. 초청하는 것은 두 사람을 초청하세요. 얘기하자면 한 사람은 자기를 초청하고 또 한 사람은 자아가짐이 강한 사람, 내각함을 아주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이나 또 우울증이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초청하면 좋겠죠. 근데 안 그러면 그런 비스무리하게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한번 하도록 하고, 그래도 만일에 그래도 자기 자신 한 사람만 초청할 것 같으면 한 사람도 괜찮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턱에 힘을 빼십시오. 척추는 꽂으시고. 자, 코끝에 시선을 잠시 둡니다. 자, 앞에 있는 찻잔을 잡고 차를 한 잔 마십니다. 한 모금 더 마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항상 2모금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눈을 감습니다. 자기 집에서 명상 정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세요. 나무들 꽃들이 있고요. 자기 좋아하는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는 가일은 이어가고 새도 지저귀고 원숭이와 토끼들도 뛰노는 정원이에요. 자, 가운데 오솔길이 있습니다.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도 발바닥 감각 관찰을 하면서 걷는다고 생각하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오염된 물이에요. 까맣고 냄새납니다. 자세히 보면 징검다리 6개가 있어요. 자, 징검다리 건너갑니다. 도시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니 탁한 물이 맑아졌어요. 지기라 하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니까 아주 물이 아주 깨끗하게 됐습니다.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향기가 납니다. 자, 인욕이라 하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니까 이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진과 선정과 지혜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니까 물이 아주 빛이 납니다. 투명하게. 그리고 소나무가 있어요. 자, 소나무의 길에 대해서 또 관계성 사유를 또 해봅니다. 소나무의 길에 대해서 보니까 소나무는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나무는 죽습니다. 자, 공간과 햇빛은 저게 우주 공간과 또 태양이 있죠. 자, 우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니까 나무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 그런 걸 알죠. 나무랑 부분이 모여서 우주라는 전체를 이루고 있고 그러면서 부분과 전체가 동등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자, 자기 자신도 나무에 의존해 있고 역시 땅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공간이라든지 기운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햇빛은 우주에 있고 태양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나도 역시 우주주인 존재입니다. 독립된 존재가 아니죠.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다 생각하면 모두 동등하게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빛마당이 쫙 펼쳐졌어요. 자, 한곁에는 연못, 선정이라는 연못이 있고 깨달음의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홍련과 백년이 피어 있어요. 멀리에 아담한 집이 있습니다. 궁극의 깨달음이라는 집이에요. 자, 빛마당을 가로질러 공성이라는 빛마당을 가로질러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범부의 계단, 어린아이 계단을 지나서 마루, 어른의 깨달음이라는 마루에 올라갑니다. 방문이 열고 들어갑니다. 궁극의 깨달음의 자리예요. 그러고 밖을 쭉 내다보면 연못과 빛마당과 소나무 숲이 있고 시냇물이 있고 징검다리에 정원이 있고 그 너머에 자기 집이 있는 자 보일 거예요. 자, 이제 깨달음의 방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감로수병이 있고 차도 일제 쭉 갖췄어요. 갖춰졌다고 생각하십시오. 햇빛이 지혜라는 햇빛이 들어오고 연구전의 향기가 아주 향기가 납니다. 다스님이 족자도 걸어보시고 자, 초대를 합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불만족스럽거나 늘 불만족스러운 얼굴 또는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 자아관념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문방에서 기다립니다.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미소를 지었고 서로 수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로차를 한 잔씩 따라줍니다. 큼직한 찻잔에 차를 바로 쭉 따라주고 자기 찻잔을 잡아. 그리고는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마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자, 본인도 한 잔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축원을 하십시오. 축복을 주는 거죠. 괴로움을 잘 이겨내 괴로움을 잘 이겨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감로차로 인하여 무아의 이치를 깨달으시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이 무아의 이치로 작은 이도 기쁨이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초대한 사람에게 축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감로수 병을 들어서 두 분이 머리 쭉 부어주십시오. 자, 부어줍니다. 그래서 또 축원을 또 해주세요. 괴로움을 잘 이겨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감로수로 인하여 무아의 이치를 깨달으시고 괴로움에 벗어나게, 이 무아의 이치로 작은 이도 기쁨이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부어줍니다. 얼굴은 환한 피어있는 얼굴을 상상하십시오. 자, 일어서서 자기에게 가서 안아줍니다. 자, 안아주고 상상 속에서 어깨를 톡톡 쏴주십시오. 그 초청하신 또 한 분 계시죠? 또 같이 안아주세요. 안아주면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초청자. 아무기 당신 참으로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초청 받은 분이 자, 자기 머리에 감로수를 쭉 부어줍니다. 상상. 그리고 부어주고 또 안아줍니다. 예. 자기 이름 부르면 당신은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서로가 입장을 바꾸어서 물도 부어주고 축원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고, 예. 자, 자리에 앉고 상상 속에서 차를 한 잔 또 마십니다. 맞아, 이제 감로차를 쭉 마시고, 자,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앞에 있는 찻잔을 잡고 한 잔 마세요. 자, 마시고 가만히 목을 통해 쭉 내려가는 걸 지켜보십시오. 자, 이번에 아직 이제 진행형인데 조금 내용도 읽고 또 한번 또 명상하도록 하죠. 이번에 계산제 명상음악회를 열었는데 이 가름정보살이 이 감로차 마시기와 이 차박 꾸비기 명상을 또 했어요. 그때 중에 다 같이 했는데 그때 저기 행복 많은 템플 스테이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점검을 해봐 보니까 그 코칭 내용 중에서 그때 이 명상이 너무 좋았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짧은 시간인데 길지 않은데 자비수관도 그렇고 그래서 한 5분 정도 했는데도 수행 일기가 너무 잘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 명상을 하니까 좀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뭐, 이 열도 나고 그러지 않아요? 안 가벼워요? 그 다음 또 봅시다. 온 우주에 기쁨이 가득 퍼져 충만한 걸 상상하는 영상입니다. 기쁨이 몸에서부터 온 우주에 가득 퍼져 충만하기를 생각하여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마음속으로 모든 존재와 무아임을 아는 기쁨의 그물을 시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자기부터 이제 해야 되는,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걸 그냥 하면 안 되고 요거 많이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고 아주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털구멍으로 예, 감로차나 감로수가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서 방 안을 가득 이렇게 채우는 걸 상상해야 돼요. 얘기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그거 읽어볼게요. 몸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도 단지 조건에 일어나고 사라질 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음을 알게 되어 고맙습니다. 무아를 아는 순간 무아라는 유아는 무지의 속바에서 벗어나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무아를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무아임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상호 의존하 있으므로 자아 없음을 이해하게 되어 너무 고맙습니다. 모든 현상과 지각 있는 존재들이 무아소 상호 의존하여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음속으로 모든 존재의 그 기쁨의 무아를 시각하라 하려 했지만 여기는 그걸 이제 마음속으로 대화하듯이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초청자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축원을 해주고 기쁨의 파장을 건물로 시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쁘신데 기쁨을 하나의 파장을 생각하는 거죠. 예. 기쁨의 파장이 몸에서 방이 가득 충만하게 합니다. 다음 마을만큼 기쁨이 커지고 군, 시, 도, 대한민국, 아시아, 유럽 지구 전체 기쁨을 하나 가득 펼칩니다. 다시 기쁨의 파장을 건물로 시각합니다. 동서남북 상하 좌우로 펼쳐서 온 우주계에 퍼지게 합니다.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독립되고 다른 것과 분리되어 있고 실체로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아의 무지를 기쁨의 파장 건물로 진동시킵니다. 자, 무아의 기쁨이 차츰 확대되고 꽉 차올라 충만하게 되면 유아의 잠재의 경험에다가 전환됩니다. 무아의 기쁨에 머물고 무아의 머뭅니다. 근데 이거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여기는 지구까지 되어 있는데 우주까지 가야 돼요. 우주까지. 우주가 하나 빠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이렇게 지구에서 다시 우주로 이렇게 쫙 가면 됩니다. 그럼 요걸 이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 간단하니까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뺍니다. 척추로 고추 세우고 자, 시선은 코끝이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의 초청자가 있고 자, 다시 한 상상 속에서 차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자기 좋아하는 녹차로 오롱차를 넣고 자, 물씬 그릇에 물을 쭉 뽑아냅니다. 상상 속에서. 그리고 상대에게 차를 권유를 하십시오. 차를 이제 따라줍니다. 본인 차잔도 따르고요. 자, 아주 맑고 투명한 자, 그리고는 차를 마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자, 두 분이 차를 마시고 본인도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도 단지 조건에 일어나고 사라질 뿐 자신 의지와 상관없음을 알게 고맙습니다. 무아를 아는 순간 무아는 무지의 속박에 벗어나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무아를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무아임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상호 우정하에 있으므로 자아 없음을 이해하게 되어 고맙습니다. 모든 현상과 지각이든 존재들 무아로서 상호 의존하여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축원을 쭉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몸 안에 기쁨이 꽉, 무아를 아는 기쁨이 꽉 차 있는 걸 상상하십시오. 이 하얀 이 안개같이 상상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황색, 밝은 노란색이 상상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쭉 몸만 가득 차 있음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들끓는 차가 이 감로차가 자꾸 나오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걸 상상합니다. 그 서울시를 또 가득 채워봅시다. 예? 가득 채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아주 황금빛 나는 색깔 바로 차향이죠. 감로차예요.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아시아 쪽으로 해서 인도로 해서 아프리카, 유럽으로 갑니다. 중동, 유럽 쪽으로 해서 저기 이제 시베리아를 거쳐서 미국까지 쫙 펼칩니다. 그리고 지구를 향해 가득 차도록 하십시오. 완전히 채웁니다. 자, 이건 이제 건물입니다. 건물로 시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축원을 해주십시오. 쫙 펼치고는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괴로움을 잘 이겨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감노차로 인하여 무아의 이치를 깨달으시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무아의 이치로 작은 일도 기쁨이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축원을 쭉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 태양계에서 우주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쫙 펼쳤으면 건물을 다섯 쭉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쭉 거둬드리고 서울로 거둬드리고 그리고 충무로 법당으로 쭉 거둬드립니다. 다 거둬드렸으면 다시 천천히 문을 또 앞에 있는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차물이 다 흘러들어가는 쭉 지켜보십시오. 쭉 비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 기쁨을 표현할 때 황금색이라고 했는데 기쁨은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진동을 표현해도 됩니다. 파동으로 표현해가지고 쫙 펼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은 그렇게 뭐 긴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라서 좋아요. 해보니 어때요? 좋아요. 좋죠?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해도 되고 좀 우울하다 싶으면 또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무량심의 이타심 기르기를 한번 보죠. 자비 희사 사러 왔어요. 사무량심의 상은 평정입니다. 평정은 성정을 일으키며 공성이 평등을 알고 체득하여 하게 하여 가의 잘못을 없이 용서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 평정하고 용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러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보통 이제 비무량심에서도 이제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게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마음의 평정이라고 수평적인 상태에서는 마음이 뜨거나 깔아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건 누가 흔드느냐 하면 이 과거 기억이 생기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 했었는데 그때 내가 어때 참 좋았는데
그때 놓쳐서 아씨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거야. 자기 삶이 뭐가 되겠어요? 기쁨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늘 이제 출렁출렁하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 과거 인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과거 인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과거 인연을 접어야 돼요. 근데 접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면 괜찮은데 한 번씩 기억난단 말이에요. 이거 이야기하다가 뭐 과거에 관계된 일이 연상이 딱 되면 괴로운 거예요. 사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암량이 다신 기르기를 하는 것은 바로 과거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남을 힘들게 했다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잠재적 성향으로 있는 것, 이것을 드러내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암량심이 다신 기르기입니다. 말하자면. 자, 거기 한번 보죠. 네. 대상자를 초청하여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상을 용서해주면 마음의 평등과 평정을 이루고 유지하는 사암량심이 길러집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본성이 공성이므로 청정하여 생멸이 없습니다. 마음의 본성이 공성은 청정하여 생멸이 없으므로 죽일 정도로 미워할 대상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이게 무연자비와 관련되죠. 다만 생멸하는 번뇌를 미워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일으켜 사암량심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연약하는 말이 그런 없을 무자에 있는 연자가 그러면 그래 무연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없다 이런 소리. 대상이 인식 대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연이에요. 제가 송강사 가게 된 인연도 무연 스님 때문에 제가 송강사 가게 된 사실. 그래 이제 그 강원 후배 스님인데 어떻다 개인사에서 만나가지고 송강사의 강의 좀 해주면 어떻게 되냐고 나한테 요청을 하죠. 그래 언제 뭐 기회되면 가겠다고 했거든요. 송강사 운자성자 그때 그 강백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스님이 나한테 제안하는 것도 아니 스님이 법주사에서 노스님 밑에 배웠으니까 송강사 와서 그 밑에서 중강도 강사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어떨 결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인연을 송강사가 살게 됐어요. 제 이제 무연 스님인데 그런 걸 한 번도 못 만나봤는데 송강사 가도 안 갔고 광주 어디에 절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연하니 그 생각났어 하는 얘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평정임을 키워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사무량심을 키우는 목적은 대상에 대한 탐욕적인 사랑과 분노의 정오심을 제거하여 가까이 하는 마음과 멀리하는 마음 등 마음의 차별을 없애는 겁니다. 즉 용서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잘못에서 해방되고 평등한 마음을 일으켜 상처를 치유합니다. 사무량심을 키우는 첫째 방법은 사무량심을 사유하고 둘째 방법은 잡단을 교환하여 생각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방법은 사무량심으로 시방을 가득 채우고 넷째 방법은 응념을 잊지 않고 머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잘 알다시피 사무량심 하는 내용이 탐욕과 분노를 없애는 것,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우리는 잘 알다시피 과거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얘기하잖아. 그러더니 너무 이제 과거에 매여 살다 보니까 현실이 괴로운 거야.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비참한 비극을 맞게 돼요. 자살 같은 거 하잖아요. 멀쩡한 청년이 막 그냥 농구공으로 서로 막 시합도 하고 이렇게 막 웃고 떠드는데 뒤돌아서 옥상에 뛰어내려 죽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가끔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한번 씌이면 그 마음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바꿔주지 못하면은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좀 하는 방법은 이 깨달음의 방에서 감로차를 마시거나 감로술을 붓거나 하는 내용 자체가 마음을 바꾸기예요. 하나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마음을 바꾸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좀 찝찝하고 안 좋고 이러면 자기를 초청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자, 평정의 힘 키우기. 평정의 힘을 키우고 사삼매를 얻고 깨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째, 공성의 이치를 듣습니다. 둘째, 공성의 이치를 사유합니다. 셋째는 공성의 이치를 응념합니다. 넷째는 공성의 이치에 깨어 있습니다. 다섯째, 공성의 이치에 머물러 전진하고 여섯째, 공성의 이치에 숙달을 하여 일곱째, 사등지, 사삼매에 들어가 공성의 지혜를 얻습니다. 이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이 공성이에요. 무연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공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 공의 다른 이름은 연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을 이해가 안 되면 모든 상호존에 있기 때문에 독립된 실체는 개체가 없기 때문에 무아이고 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공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면 연기를 생각하면 돼요. 상호존 관계를 딱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공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드리는 게 또 있어요. 공은 이제 인과가 없습니다. 비어 있는데 어떤 견해도 없어요. 크기를 그래 넓이나 크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공은 넓이도 없고 크기도 없어요. 그래서 안가밖에 없다. 그 의식을 많이 확장되는 거죠. 공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런 의식은 뭔가 법신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해보죠. 귤 갖고 한번 연습을 좀 하죠. 네, 보십시오. 귤을 보고 있을 때 시선이 여기 딱 닿는 사람, 귤에 시선이 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기 있네. 그리고 두 번째, 시선을 느낌으로 오는 사람. 내가 사물을 보면 그 시선을 자기가 볼 수 있는 사람. 느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내 시선 저 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사람. 네.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은 실험을 해보죠. 자, 이걸 보시면. 두 번째는 시선을 이 귤의 시선에 가는데 그 눈길이라고 해요. 그 눈길이 감각이 있으면 그 눈길에다가 초점을 맞춰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요거 없어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안으로 돌려서 자기 눈을 보십시오. 자기 눈. 자, 눈을 보고 있는 되는 사람 손 조용히 들어봅니다. 되는 사람 있네. 좋아요. 자, 눈을 계속 보십시오.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눈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눈으로 허공을 보세요. 뒤쪽으로요. 자, 허공을 봅니다. 자,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해봅니다. 텅 빈 허공을 보셔야 돼요. 자, 눈을 뜹니다. 되는 사람 손들어요. 몇 사람 되네요. 그러면은 되면은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이요. 자, 이제 이번에는 안과 밖이 텅 빈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귤을 보십시오. 귤을 보이죠? 시선 느끼시죠? 자, 그 상태를 천장을 보십시오. 자, 천장 너머에 빈 공간을 보십시오. 천장 뚫고 빈 공간 하늘. 허공 하늘을 봅니다. 보입니까? 네. 보이는 사람 손 들었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자, 보면은 허공 하늘을 보고 있으면 허공 하늘을 보고 있는 시선을 보십시오. 자, 그리고 자기 눈을 봅니다. 눈을 감습니다. 자, 그리고 자, 눈은 허공을 보도록 합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뒤쪽으로요. 자, 눈을 뜹니다. 눈을 떴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 했을 때 그냥 온통 호응 속에 호응만 보고 있는 상태가 딱 된 사람. 네 사람이 되네. 되는구나. 네, 제가 이제 조금 트릭을 썼어요. 원래 이게 이제 그 대원만 수행에 하는 방법을 채용해가지고 우선 바깥으로 허공을 보고, 그죠? 시선을 딴 사람 눈을 통해서 뒤쪽을 보고 허공을 보더겠죠. 그럼 이건 안 허공을 이야기합니다. 밖의 허공과 안 허공이 한 공간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 상태 그냥 다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이 머무는 걸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 딱 머물면은 마음의 크기가 공같이 콱 커지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게 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 핵심들은 공성을, 허공은 공성이 아니에요. 허공은 공성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알아요. 그러나 앞에 그 허공을 왜 했느냐? 분별심을 없애기 위해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의식에 딱 머물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확 커졌을 때 그때 이제 공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질의 본성이 지혜라고. 근데 이 물질은 형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승기신으로. 그럼 지혜의 본성은 물질이에요. 그 지혜의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남아있는 사람 딱 몸을 계속 정진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크게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나? 앞에 허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심을 끊었기 때문에. 근데 허공을 인식할 때는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 허공을 볼 때 무한한 큰 허공인데 귤과 보는 눈하고 그게 쫙 펴지는지는 보는 눈하고 보는 눈하고 네. 귤하고가 쫙 펴져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들에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마음을 이렇게 키워봐야만이 공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이 사는 공이단 말이에요. 허공이 아니고 공이거든요. 허공은 단지 분별심을 없애는 데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어디서 쓰느냐? 밀교 수행에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명상을 달라이라마 명상을 말하다 하는 책에서 이 부분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이렇게 한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봅시다. 시각화, 사유통찰, 우연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는 조그만 방이나 다시를 시각화에 초청합니다. 초청자에게 차를 공손히 권하고 얼굴을 살펴봅니다. 제가 수정본에서는 정중하게 권하고 이래 했어요. 얼굴은 심리가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분노를 일으켜 사람들과 지각이 있는 존재들에게 불평등하게 대한 것이 연기에 대한 무지에서 일어났음을 반성하고 불평등으로 고초를 당한 그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떠올립니다. 초청장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모든 지각 있는 존재들이 본래 주객이 없으나 무자성이므로 탐욕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 공임을 사유하고 초청자의 번뇌가 미워할 대상임을 알아 초청자를 용서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자, 초청자의 번뇌라 하는 게 뭔가 미워할 대상이에요. 번뇌. 그 사람 본성이 미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초청자를 탁 초청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럼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번뇌를 미워하지 초청자를 미워하지 않죠. 그럼 이것을 자타교원에서 딱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번뇌를 미워하는, 자기가 일으키는 번뇌를 미워하는 쪽으로 이렇게 착 바뀌는 이야기하다. 얼마나 좋아요. 번뇌를 미워한다기보다 저는 그 번뇌를 생각하는 그게 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번뇌를 일으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 그게 문제다. 그걸 어떻게 바꿀까. 그 이게. 생각이 번뇌. 그 생각이요?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편한 게요. 원래 번뇌가 일어나면 제 자신을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지. 그렇지. 근데 스님 말씀을 들으면 엄청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공이기 때문에 공은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없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면 우리는 번뇌는 미워할 대상이지만 자기 자신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 공하는 말이 내 마음의 본성이 공인데 이걸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자아와 아를 구분해야 돼요. 요거하고 요거는 다르다. 요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요건 실질적인 나를 얘기지만 나의 본성이 비에 있는 거예요. 비에 있는 여기는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미워하지 자기를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번뇌와 자기를 동일시해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면 막 자기를 책찍질하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럼 미워할 대상이 번뇌가 일어나면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겠지. 대처하는 방법 여기에서 초청해가지고 초청자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속의 번뇌란 말이에요. 초청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주지만은 본성은 뭡니까? 이 번뇌의 본성이 비어있다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깨달아야죠. 그래서 연기적각이라는 말. 이게 이제 생각이 가면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깨닫는다. 그 깨닫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무생론. 무생론 다른 말하면
자치가 없다. 무생무멸이에요. 소멸하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어요. 불생불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불생불멸을 얘기하면은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순간순간 일어나는데 생각이 자체 없음을 봐버려요. 그게 이제 본성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해서 자기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감정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감정과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이게 이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은 인간관계 이런 것은 다 감정과 생각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 본성이 공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요. 얘기하자. 그래서 내 마음의 본성이 비해 그래 도리어 번뇌를 통해서 자기 마음의 본성을 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 우리를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정말 미워하는 것은 번뇌지만 어떻게 미워하느냐? 자성이 없는 것으로 미워해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난다. 스님, 저번 시간에 일신회가 이야기를 하던데 또 평정심, 평등심, 평정심은 까르마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보고 딱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예, 평정심은 까르마가 없어요. 평정 상태는 까르마가 없고 마음이 까랑거나 떠야만이 업이 발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까르마가 움직임이 없어요. 딱 멈춘 상태예요. 그러니까 까르마가 없는 상태죠. 마음이 탁 움직이는 게 까르마 업이에요. 대상에 딱 반응하는 것이 바로 까르마 업입니다. 그래서 누가 비난하면 막 가슴이 아픈 마음 이런 게 전부 다 화가 올라온다 이런 건 전부 까르마예요. 통제심 있는 거지. 예. 그것이 자기 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반응하는 순간순간 자체 없음을 자기가 알면은 까르마에 노련하지 않게 되죠. 그 번뇌도 그러면 까르마가 됩니까? 번뇌가 까르마가 맞습니다. 그는 악업에 번뇌는 악업에 속하죠. 좋은 번뇌는 나쁜 번뇌. 좋은 번뇌는 선. 좋은 번뇌는 선업에 속하죠. 이게 이제 그 마음이 이게 선심리와 악심리를 이렇게 나눌 수가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그런 방법을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본문을 듣고 몰랐던 걸 새로 알아서 좋다 이런 수준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방법을 배워가지고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응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고 강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얘기하면 뭐 나도 다 아는데 이러지만 나도 다 아는 건 머릿속으로 알지 실천으로 나오지 않거든. 그래서 명상을 같이 겸해가지고 자꾸 훈련을 하는 거죠. 나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휴식하겠습니다.